1901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월트 디즈니는 어릴 때부터 그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있던 당시 그의 나이 17세, 간호병으로 지원한 월트는 패한 독일군의 철모에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 철모가 당시 군인들에게 널리 알려지며 만화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 후 1919년 월트는 광고회사에 입사해 그의 평생 친구인 아이웍스를 만나게 되고 그림 실력이 뛰어난 아이웍스와 기획 능력이 뛰어났던 월트, 이 둘은 현재의 디즈니의 시초가 된 레포그램 스튜디오를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 애니메이션은 대중의 관심 밖이어서 이 둘은 결국 파산하게 되고 헐리우드에 가게 되는데, 당시 헐리우드에서 여성 최초로 배급사를 운영했던 마가렛 윙클러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월트의 작품에 큰 감동을 받아 배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1923년 최초의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 파트너 아이웍스의 얼굴을 따서 만든 캐릭터 미키마우스를 제작해 흥행을 하게 되고, 미키마우스를 기반으로 1930년 대공황의 절망에서 월트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만들며 미국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디즈니는 본격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생긴 자금을 투자해 최초의 컬러 장편 애니인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피노키오, 신데렐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컬러 장편 만화의 시대를 알리게 되고, 그 후 연속으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이 히트를 치게 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1950년대에 들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이념으로 살아온 월트는 만화 속 캐릭터들을 현실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내고, 그 사업을 끝으로 1965년 안타깝게도 그는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꿈을 잃은 사람에게 꿈을,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웃음을, 사랑을 잃은 사람에게 사랑을, 디즈니의 창업 모토인데요. 항상 해피엔딩과 건선징악을 지향하고 동심을 자극하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컨텐츠, 동물을 인간화시킨 주토피아 문화를 만든 최초의 애니메이션, 항상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을 위한 서사, 동심을 향한 계몽적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기업, 월트 디즈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코리아 트레이더 제갈공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가의 중심에 서다, 팔란티어에 이은 두 번째 월트 디즈니 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본 디즈니는 지난 100여년의 역사에 크게 두 가지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창업자인 월트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을 디즈니화 시킨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만화 개념을 디즈니화 시킨 것이겠죠. 그리고 오랜 시간, 반세기 이상을 인류의 동심을 책임졌던 그런 기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성장기였다면, 두 번째는 1990년대에 들어 디즈니는 ABC를 인수하게 되고, 과거 ABC의 촬영 기사였던 밥 아이거가 2005년에 월트 디즈니의 이제 CEO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디즈니의 두 번째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2005년 당시 디즈니는 여전히 2D의 그 애니메이션 세계관을 고집하고 있었고, 변화의 시대에 애니메이션도 이 혁신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느낀 밥 아이거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를 만납니다. 스티브 잡스를 찾아가서 픽사 인수를 제안하게 되는데, 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잡스가 과거 애플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기술사를 만들었었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 협상 테이블에서 밥 아이거가 잡스에게 자세를 낮추면서 그가 이제 원하는, 잡스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대부분이 수용해 줬다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이유여서인지 잡스는 생전에 밥 아이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디즈니는 잡스가 만든 애니메이션 기술사인 픽사를 8조 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존에 디즈니가 고집하던 2D 방식이 아닌 새로운 애니메이션의 혁신을 이루게 되고 2009년에 기존에 이제 만화책을 팔던 마블,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마블이 영화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자금난이 있었는데 이때 자금난이 있었던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5조 원에 또 인수를 하게 돼요. 당시 마블은 아이언맨이 개봉을 해서 막 성장할 시기였어요. 과거에 디즈니가 한번 그 마블 인수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1990년도에 마블 인수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당시에 디즈니의 CEO가 마이클 아이즈너였고, 이 아이즈너라는 사람은 성향이 엄청 권위주의였거든요. 그래서 마블의 히어로 캐릭터들이 디즈니의 동물이나 공주 캐릭터들과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한번 무산이 됐었어요. 하지만 이 밥 아이거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픽사 인수 때 잡스와의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마블의 CEO였던 아이작 펄머터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그의 조건을 수용하면서도 디즈니는 마블을 디즈니 안에 두면서도 마블의 아이덴티티는 살려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마블은 디즈니에 인수되고 나서 더욱더 풍부해진 자금력을 바탕으로 2011년 어벤져스라는 신화를 쓰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블이 디즈니 거였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즈니는 마블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에도 마블 경영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밥 아이거의 수용 능력이 한 번 더 빛을 발하면서 디즈니와 마블은 서로 윈윈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밥 아이거의 친화적 기업 사냥은 이제 계속되는데요. 2012년 스타워즈와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로 유명한 루카스 필름을 5조 원에 인수를 하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엑스맨, 타이타닉, 아바타를 만든 20세기 폭스사, 미디어계의 공룡이죠. 80조 원에 사들이게 됩니다. 또한 2019년 넷플릭스와 미국에서 스트리밍의 양대 산맥인 컴캐스트의 자회사 훌루를 30조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로써 종합 미디어 컨텐츠 그룹인 월트 디즈니 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 밥 아이거는 M&A계의 메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외에도 세계 최대의 MCN 회사, MCN이 뭐냐면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 그래서 BJ 1인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이제 많은 채널들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디즈니가 또 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조회수가 한 5억 정도, 5억 뷰 정도 나오는 그 MCN사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디즈니랜드, 테마파크죠. 그리고 디즈니 크루즈 사업, 그 크루즈 여행할 때 그 크루즈요. 그리고 리조트 사업도 다수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디즈니의 두 번째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저 제갈공명이 생각하고 앞으로 펼쳐질 디즈니의 세 번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살게 해.